자, 2부 들어갑니다. 아, 박수 치는 것도 힘들어 괴롭다. 죽겠어. 미안하다. 예. 힘들어 진짜. 진짜로. 자,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책을 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슬퍼 이러면서 제가 오열을 했어요. 아, 진짜? 네, 그 왜냐면 딱 그 클라이막스 그 이제 어린아이의 죽음 이런 게 나올 네.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다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 근황 토크 안 한 거 아세요? 저희 사실은 1부에서 식사 때 엄청 해가지고 네. 한 줄 알았어.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 근황이 조금 궁금할 수도 그럼 있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소감과 함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빨리 작별해야 되죠. 질문 몇 개 해보겠습니다. 네. 이 뭐죠, 남의 고통을 상관도 없는 경화가 무슨 상관이야, 인선과 어머니의 고통이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겪어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일부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처음에는 일부러 겪어야지 이게 아니라 처음엔 우연히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우연이라는 건 어찌 보면 우연히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라던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어떤 뭐 영상이라던가 내가 뭐 수업 시간이든 어쨌든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내가 사실은 보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지나치느냐 지나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 주인공 경아도 그렇고 인선도 둘 다 지나치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뒤를 다 예상하고 난 이만큼 고통스러울 거야 혹은 난 이걸 끝까지 팔 거야 라고 결심하면서 지나치지 못했던 건 아닌데 그냥 겪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앞에 놓여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책에도 묘사돼 있지만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경아는 생각보다 발버둥을 치면서 너무 괴로운데 인생을 끝낼 생각까지 사실은 하잖아요. 하면서 이거를 막 견디고 있었다면 또 인선은 조금 더 단단하게 약간 좀 일상을 하나하나 살아가고 준비를 하면서 뭔가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표현을 하려고 하면서 좀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이 책은 그 고통이 계속 연결되고 있음에 대해서 네. 거의 전제하는 것 같고 굳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 고통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풀어내면 풀리는 거고 안 풀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분명히 있다. 이런 식의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핏 얘기했지만 분명히 존재한 사실이고 여기 그런 묘사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뭐 방에 누워 있을 때 혹은 어디에 있을 때 몇십 년 동안 사실 제주도 그 공항 밑에서 발견된 시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떤 시체가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 누워 있는 네. 상태에서 마지막에 유골이 생존했다는 증거로 보죠. 그러니까 사실 살아 있었다 그 안에서 좀 더 숨을 편하게 쉬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 근데 몇십 년 뒤에 발견된 그 유골을 보면서 이제 주인공들이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거기도 동시에 그 시체는 몇십 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고 그건 사실 내 존재만큼이나 너무 명확한 사실이고 명확한 존재의 죽음이고 그러니까 현실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그럼 하거든요. 이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의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엄마, 인선의 엄마는 세세세. 자기 오빠 갑자기 잡혀서 실종되다시피 한 오빠에 대하여 왜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했을까? 오빠하고 뭐 무슨 뭐 특별한 우애가 있긴 있었지만 그건 어린애들이 겪을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우애 이상은 아닌데 그 실종을 갖고 왜 유가족 회장이다시피 앞장을 서고 대구까지 가서 뭘 하고 34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공백을 지나서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체력이 다하는 순간까지 했단 말이야.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하게 했을까? 오빠에 대한 사랑? 아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거라고 없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 이 사람밖에 없었나? 그죠? 다 잃었지. 이해는 안 가지만 저도 그런 상황이면 엄마처럼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건 경아의 그 고통을 수용하는 방식이랑 엄마의 케이스는 다른 것 같아요. 엄마가 희망인 어쨌든,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오빠는 이미 생존자잖아요. 이제 시신을 찾지 못했고 음, 그리고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고 음. 근데 그뿐이잖아. 자기 13살 때 그냥 그랬던 옛날 오빠인데 대부분의 어른들은 우리나라 희생자가 얼마인데 6.25 때 500만이에요. 500만에 걸려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은 안 했는데 이 엄마 별다른 무슨 인형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빠하고 더 각별한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건을 갖고 그렇게까지 돌아다니면서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치매까지 알아버리고 이 엄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는 게 궁금증이. 근데 그런 설명을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약간 중간에 그 사건 이후로 좀 두 가지 모습으로 바뀐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도 피해자잖아요. 그 엄청난 트라우마 현장 속에 같이 그치. 있었고 그걸 본인도 그 오빠를 찾아야만 뭔가 어쨌든 이것이 나한테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실마리 같은 자기 존재? 인생의 비극을 풀려면 오빠를 잡아야 된다. 정확히 그거인지 모르겠고 뭐 가족애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크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면도 하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판에 이제 그 이모랑 갔을 때 이제는 그 어떤 그 서류에 찍힌 도장의 날짜를 보면서 이제 죽었겠다. 우리 이거를 그냥 살아있을 거란 기대도 했지. 죽은 거라고 그럼요. 살아있을 거란 기대를 치자라고 계속했지. 해서 큰 언니가 그렇지. 말하잖아. 마감을 이제 치려고 했는데 마감 친다니. 이모. 자기 이거 제 용어인데요. 이모 아니에요. 자기 큰 언니. 이모야 이모. 큰 언니 아니야? 이모야 이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니 언니 뻘의 언니 이모야. 엄마의 언니죠. 아니야. 언니죠 언니. 경선이 그러니까 인선이 인선의 이모고 오케이. 엄마의 오케이. 언니야. 맞아 그 맞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큰 언니는 했지만 사실 자기는 안 한 거지. 남편이 그 또 남편 수용소에 남자들 사연이 있잖아. 네.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 수용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단박에 자기 그 잃었던 오빠를 생각하고 환대를 하죠. 아니 그 그게 사람을 아니라 만났다라는 만나서 식으로 오빠 얘기를 듣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환대를 예. 해주고. 그래서 죽은 걸로 거의 마음을 굳혔는데 어쩌면 또 살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그때 그치. 한번 갖게 돼요. 그 시점에서 이제 엄마가 약간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갖게 됐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체념도 이게 뭔가 자기에 대한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고통은 왜 비롯됐는가를 그 오빠를 찾아서 뭐라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으면서도.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이 이끌어가는 어떤 희망? 찾을 수 오빠가 있을 거라? 어쩌면 살 수도 있을 수도 삶의 있다. 동력으로서의 희망. 저는 이 초반에 그 길다는 부분 있잖아요. 눈발을 헤치면서 그 죽은 새를 찾아가는 네, 여정이 네, 너무 네. 길어서 가지고 헷갈렸거든. 이게 무슨 의미야 도대체. 근데 네, 이걸 막 쓰진 않았고 그냥 나 힘들었어요를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하진 않았을 거라 그쵸. 생각했는데 저는 약간 그 새가 그렇죠, 맞아요. 이 작가도 계속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새는 있어. 그래도 저 그 아마잖아 이름이. 네, 아미도 있고 아마도 있어. 네, 맞아요. 맞아요. 아마. 저 새는 저기 있으니까 저 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 나가거든요. 좀 그게 뭔가가 연결된다는 느낌을 좀 막판에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도 애초에 있었어요. 그 경화가 인선이 부탁으로 자기 자식을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새를 보러 제주도까지 비행기로 가라는 게 사실 되게 무리한 생뚱맞을 부탁일 수 수도 있는데 그럼 인선한테 새는 뭐야? 근데 어떤 생각했냐면 그 경화가 어떤 묘사를 계속하냐면 새가 사실 너무 가볍고 새는 가벼우려고 너무너무 가볍고. 뼈에 구멍도 그래. 뚫려 있고 사실 피도 너무 좁고 먹이도 조금 먹는 너무 연약한. 연약하고 사실은 되게 그냥 얇은 눈송이처럼 가벼운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눈송이도 그렇듯이 그 결정도 너무나 아름답고 사실 그냥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새 역시도 그런 존재인데 그걸 그냥 없애버리고 없는 존재 취급하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그리고 하나하나 너무나 가치 있는 의미로서 저는 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흔한 결론이지만 존재에 대한 특별한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뭐 꽂혀 존재를 있는 것 존중해. 같아요.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는 단순히 끝까지 삼촌의 자기 오빠의 시신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유족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오빠의 생사, 그다음에 오빠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마음. 근데 나중에는 그 유족들과 함께 이 일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났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살고 있었는데 결국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고 그냥 묻혀버리지 않고 잊혀지지 않게 하는 일들을 저는 사실 계속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손을 잡아주고 먼저 힘을 내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연대 같은 맞아요. 역할도 한 게 아닐까? 맞아요. 연대가 되게 중요한 예, 키워드 예. 같았어요. 그 부분도 좋았던 게 그냥
그런 엄마의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처음에는 사실 인선이 되게 고지식하고 막 그런 엄마로 그리고 뭐 되게 좀 치매도 앓으셨고 이렇게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걸로 그리기도 하고 그런 점이 좋았어요. 그런 입체적인 거를 보여준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일상 속에 애도와 그런 풀지 못한 아픔과 이런 게 뒤섞여 있는 인간을 보여준다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질문. 억울함은 도대체 어떻게 풀리는 것인가 이 책을 통해서 보자면 이 원한과 슬픔과 살풀이라도 구슬해야죠, 구. 그러니까 어떻게 구슬해야 풀려나는 되겠다. 거야 도대체? 살을 날려야 되는데. 아, 우리가 파미와 저기 김고은이랑 이도현 부르고 싶다. 정말. 돼지띠 근데- 모아가지고 근데 이런 생각이 진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대한 어떤 사회가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개개인이 너무 큰 짐을 짓잖아요. 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와, 이렇게 그러니까 피해는 너무 거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일어나 버렸는데 또 다 피해자들은 너무 하찮고 경미하고 가벼운 존재로 그냥 새 여겨져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무게나 고통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혼자 어렵게 짊어지면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정말 또 역시 이거 나라가 나서서 근데 정말 이거 강박 적용인가 이거? 그렇죠. 나라가 나선다는 나라가 쪽이면 국가가 해결해야 돼. 근데 정말 거대한 어떤 정말 물로도 씻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짊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정말 힘의 위로와 그리고 좀 물리적인 해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인정만 해줘도 사실은 참 그렇죠. 풀릴 텐데 어떻게 풀리는가? 진상 그 인생을 규명.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럼요. 어떻게 풀리는가? 그 뭐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기억하는 힘은 기억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전 소년이 온다 솔직히 말하면 뭐 안 봐가지고 근데 막 주변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떠도는 한간의 소문들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읽으면서 다들 힘들고 뭐 오히려 그 책을 통해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사람들도 막 너무 묘사가 막 이렇게 이 한강 작가 특유의 이 문체가 네, 서늘하게. 뼈에 예. 스며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막 그 상상하기로는 그 광주 학살 사태의 그 어떤 묘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때 4.3을 다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볼 때 이제 그거에 대해 되게 디테일한 어떤 그 당시의 상황 묘사나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근데 초반에 너무 뭐랄까 이 작가 개인의 에세이처럼 이 시간이 네, 너무 네. 기니까 약간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지? 그러다가 중간 중간에 막 약간 사료 같은 거 이렇게 담담하게 할 때 오히려 또 그때는 뭔가 자극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그 슬픔이 어디서 극대화되냐면 그 영화에서 보듯이 스펙타클로 어떻게 찔렀다, 뭐 어떻게 잘났다 그런 게 안 나오고 일상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다. 그게 더 큰 고통인 거예요. 맞아. 그런 게. 그러니까 훨씬 제가 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렇게 뭔가 디테일한 묘사로만 했었으면 그냥 저는 재밌는 역사의 그렇지. 기록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흘렸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근데 앞에 이게 왜 이렇게 길었을까 저는 책을 다 읽으면서 계속 물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 생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인선이도 그렇고 인선이도 그 다큐멘터리 영화 네, 작가인데 네. 그냥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물이 아니라 뭐 베트남 맞아요. 그 학살. 한국군이 네, 이제 뭔가 네. 이렇게 성추행 이거에 대한 당시에 사람들 찍은 영상이라든지 어쨌든 계속 이 메시지에 되게 좀 집중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 작가 경하도 어쨌든 한강으로 우리가 추정은 하지만 네, 네. 광주 사태 이거를 깊이 파면서 항쟁을 자기가 이게 완전히 이제 트라우마처럼 막 이렇게 뭐 허덕이는 이 장면들 근데 결국엔 둘이 그걸 가지고 이제 연대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 버팀목이 되면서 뭔가 좀 이렇게 끌고 나아가는 어떤 그것도 그러네. 이야기가 좀 되게 좀 그거를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앞에 되게 뭔가 많이 좀 녹아 있는 것 같고 네. 뒤에는 실제로 그냥 어머니 이야기 막 휘몰아치니까 지금 기억하는 것이 그 억울함과
그 원한을 푸는 길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있다면 누군가의 통역, 누군가의 죽은 자들에 대한 사연을 귀 기울여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죽은 자들의 귀 기울여주면 누가 좋겠어요? 죽은 자들이 좋은 거예요. 나 죽은 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울 것 같아. 관점을 죽은 자로 보면 내가 진짜 억울하게 그렇지. 죽었어. 갑자기 죽었어 그냥. 맞아. 근데 세상의 일부가 나를 끈질기게 계속 기억하겠지. 맞아. 기억하고 유가족회를 하고 뭐 기념물을 만들고 영화를 찍으면 죽은 자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할 것 같더라고. 그 누가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한다고 오. 생각해. 맞아. 심지어는 진짜. 한강은 지금 슬픔의 바다 안에 잠겨 있잖아. 평생을. 근데 그러면서 글을 쓰잖아. 자전적 얘기 아니래요. 항상 그 검색했는데 자기 자기 아니라고 얘기 아니야. 정확히 밝히고 그냥 앞에 내용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자기랑 전혀 뭐 이렇게 얘기를 13살에 광주 비디오 보고 시작한 거야. 그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맞아. 비디오 보고 자기도 몰라 광주 사람이었지만 몰랐대. 다 커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소마의 주니치라고 일본의 어떤 작가가 죽은 자들의 웅성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전에 복팟 플러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죽은 자들의 웅성임. 그 3.11 그 동일본 대지진 있잖아요. 네. 후쿠시마 대원전 폭발. 그때 죽은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그 사실을 본인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현장을 찾아가고 뭐 하다가 자기가 할 일은 죽은 자들의 웅성임을 언어로 바꿔줘야 된다. 죽은 자들 차마 어떻게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연인지를 일일이 말을 못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일종의 샤먼이 될 만한 중간자가 연결해줘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일본 전통 그 풍습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원한이 제대로 에너지가 승화가 안 되면 더 큰 피해로 오게 된다. 이걸 푸는 방법 풀어줘야 삶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소마이 주니치가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죽은 자의 말을 산 자에게 전해줄 샤먼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들의 진정한 바람을 번역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희생된다. 이 맞는 말 같아요. 옛날에 4.3 막 그 약간 관심이라고 하면 그냥 뭐 어쨌든 그냥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봤었는데 어떤 역사학자가 그 4.3 그 강의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 하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 그 4.3 유족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뭐 몸살 할 때 하여튼 막 이렇게 썰을 풀다가 자기가 근데 되게 충격을 받은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뭐였냐면 강의를 어쨌든 다 잘 끝냈대요. 잘 끝냈는데 그 유가족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긴장을 막 하고 막 혹시나 내가 잘못된 표현이나 이런 걸 얘기하나 해서 긴장해서 맞닥뜨렸는데 인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강의를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상투적인 얘기 아니에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자기들이 유가족인데 4.3에 대해서 몰랐다고 모르지. 얘기를 그치. 들은 거예요. 그렇지. 모르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자기는 몰랐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그렇고 다 쉬쉬하는 그치, 다 은폐하고. 이야기여서 이런 내용인지를 유가족들이 몰랐다는 거에서 그 역사학자가 굉장히 그거 저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쇼킹 제주도에 받았다. 제가 잘 아는 간사들이 몇 명 있거든요. 제주도 출신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어 했더니 자기는 대학생 될 때까지 몰랐다. 제주도 사람인데. 네, 지금 오히려 40대 중반의 사람인데 20대 넘을 때까지도 몰랐고 오히려 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더 몰라야 돼. 그치. 게다가 뭐 2000년 정도 돼서야 겨우 알려진 것이니까 제주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쭈삣쭈삣하고 이 내용에도 나오지만 이거 한번 끌어올리고 나면 마음이 뒤숭숭하고 맞아.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라고 살겠다. 현지인이 말하잖아요. 그 목격자한테 찾아왔을 때 그 아빠였지만 찾아와서 그 아빠가 나중에 찾아와서 애도 있었냐 죽었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 이제 그것도 이제 얘기해주지만 또 나중에 어떤 분은 그 인터뷰 장면에서 말하고 가면 난 속 시끄러운데 중간에 맞아, 그냥 맞아.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해야 얘기할 되니까 수밖에 했다. 없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막 나왔다고도 하고. 저도 그 웅성거림? 죽은 자들의 웅성임. 그걸 들으니까 그 롤랑 바르트가 자기 엄마가 죽고 나서 쓴 애도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도의 그 기간을 충분히 보내고 그걸 언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국가적인 트라우마에서는 남은 우리 후손들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의 집단적인 애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 강박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제가 왕년에 했던 게 강박 적용인데 아, 그러니까 난 다 알아. 왕년에 강박 적용 한참 하다가 네. 잊고 있었는데 오늘 꼭 한번 해보려고. 네. 우선 지금 말한 그대로 한국인들 중에 특히 개신교인들이 애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라. 아. 맞아요. 그 예수님의 한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을 또 세게 믿는 느낌이에요. 산자는 산자의 일을 하고 나를 따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거는 죽은 자가 알아서 하게 하라고 이상한 매정한 말을 한마디 날린 적이 있거든 예수님이. 난 그게 근거 고절이 됐다고 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부활한다. 그러니 죽은 기뻐해라. 장례식에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 맞아. 막 웃어 막. 아니 뭐 자연스럽게 웃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못 울게 하는 건 좀 그래. 네. 애도할 권리를 뺐죠. 심지어는 그 별 얘기 다 있었어요. 목사님인데 옛날에는 더 그랬어. 아들이 죽은 세상 떠났네. 그런데 웃으시는 거야. 맞이하면서 천국 갔다고. 목사님 했더니 괜찮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떡해. 모두가 희생당하는 거지. 모두가. 그치. 당사자도 부활 신앙 그치. 때문에 희생당하는 그치. 거고. 저도 이런 일 있었어요.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그분이랑 친했던 또 어떤 언니가 막 울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울지 말래? 진짜 다른 데로 끌고 가서 기쁜 날 외우는 거예요. 어머. 그래. 아, 그런 과하다. 설교. 진 그런 설교 싫어해요. 많았어요. 예, 기쁜 날 정말요? 외우러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맞아. 울면 안 된다고. 축복 신뢰라고. 축복 잔치로. 신뢰라고. 근데 그래서- 충분한 애도가 맞는 거죠. 그럼요. 그건 신앙하고 오히려 신앙적인 거지. 그렇죠. 그럼요. 예수님도 슬퍼할 때 슬퍼하고 그럼요. 나사로 죽었을 때 애통해하고 다 했단 말이야. 맞아. 미래를 다 하니까 나사로 야 좀 살아나 야 신나게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좀침 나왔네요. 그래서 아유, 애도를 충분히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총량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특히 죽은 자들이 괜찮다고 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래야 재발 방지도 일어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힘든 한번 그 죽음의 사건이 이렇게까지 국가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도 사람이 희생당하는 일을 한다는 게 한 우주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희생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고. 최근에 그 이태원 참사 때 구조에 참여했던 소방서가 네, 죽은 채로 그거 보세요. 저도 그런 아직 생각을 남아있는 했어요. 그거 보세요. 네. 그게 안 풀리니까 맞아요. 끝내 본인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근데 막 자꾸 잊으려고 그러고 미래를 보자 그러고 정말 미친 소리입니다. 그게. 강박적용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갑니다. 빠밤. 이건 두 번째 레슨. 강박적용 두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보기. 다행인 내 돈은 거는 충분히 하기. 다행인 모른다 거는 몰라. 모든 슬픔에 우리가 애도를 영원히 해야 될 것 같으나 모르면 사실은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어린 여러분 왜 안 해도 됩니까? 앞에를 못 들었어요. 뭐라고? 저기 혼자 저희가 저희랑 지금 약간 순간에 약간 요단강 흘렀어요 앞에. 이게 되게 개그 요단강 흘렀어요 지금. 되게 유명한 밈이에요. 그 윤호 듣지도 않으죠. 귀를 접으셨어요. 우리 지금 빵 터졌는데 그러니까. 아 너무한다 진짜. 정말 너무하네. 시작을 내가 했는데 아니, 여러분이 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예. 있으나 아니, 제가 했는데 우리가 들어서 잘못했어. 자기들이 이렇게 웃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나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야 죄송한데 안 그래? 이게 충분한 유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충분히 유의를 해야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 아니, 죄송해요. 이게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원래 첫 번째 이게 요새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모든 뭐 정치판이나 다 사용하는 밈인데 윤호윤호라는 가수가 첫 지금 번째 적어보세요, 레슨, 지금. 두 번째 레슨. 한 귀로 흘러가는 거 적어보세요. 아니 좀 들어봐. 그래서 세 번째 레슨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완전 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옷장님이 첫 번째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아휴, 별건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설명하는 순간 망한 거야. 아무튼 두 번째, 아무튼 다시 두 번째, 두 번째. 좌우지간 죄송합니다. 애도를 우리가 정말 우리 것인 양 모든 슬픔에 대해서 애도를 영원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생각을 바꿔보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도를 우리 주께서 하셨어. 아, 주께서 다 대속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게 나한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처럼 대속의 길을 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고마워하면 된다 예수님한테. 두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번째 레슨 레슨. 끝났네.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감 혹은 잊을 수 없는 문구가 있다면 문구와 함께 소감을 얘기도 좋고요. 그냥 소감 얘기도 좋습니다. 잊을 수 없는 표현. 잊을 수 없는 표현. 저는 그 새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인공 경아가 새에 대한 감촉, 새의 느낌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스웨터 올 사이로 느껴졌던 가칠가칠한 발을 기억하며 어둠 속에서 나는 중얼거렸다. 라는 장면이 제 마음속에 좀 오래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새가 이제 자기 손에 안고 어깨에 안고 이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인선이 집에 갔을 때. 그때 그 너무 미미한 존재 같았지만 그 미미한 존재가 주는 아주 사실 그 가슬아슬한 게 그 얼마나 뭐 대단한 감촉이었겠어요. 근데 그 감촉을 계속 기억하면서 새의 죽음을 기억하고 새의 존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무게를 계속해서 인지하려고 했던 그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소설을 쓰고 괴로워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런 가슬가슬한 감각을 잊지 않는 그런 일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 꼬전님은 저는 조금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선이랑 경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대한민국에 이렇게 유명한 산에 있는 바위는 그런 전설이 많다. 뭐 며느리나 맞아, 며느리나 그 맞아요. 선행을 유일하게 베푼 사람이 뒤돌아서 네, 돌된 거. 절대 뒤돌아보지 맞아. 말아라. 럭키, 맞아요. 소고기 소고기도 나도 소동 가고 나오고. 뭐라. 저도 맞아요. 생각이 거기 다 났어요. 강박이야.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봐가지고 맞아. 돌이 돼. 맞아. 근데 그 부분을 재해석하는 부분이 돌이 됐다고 했지 죽은 건 아니지 아니잖아. 않냐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서 딱 그 이 소설의 주제와 맞닥뜨려지면서 뒤돌아봤다는 게 어쨌든 이제 죽은 이들을 애도하는 그쵸.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들을 애도하는. 맞아. 근데 거기에서 여기 죽은 게 아니라 날라갔을지 모르는 허물을 벗어놓고 바위는 허물이고 어딘가로 그 여자는 갔어. 간 갔을 수도 거야. 있다. 어디로 간 거야 했더니 잠수하는 거지. 어. 건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얘기가 좀 되게 오래 남았어요. 맞아요. 맞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명과 희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룰 수가 있을까? 그리고 좀 모든 이렇게. 부분이 버릴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허투루 그러니까 그냥 쓴 부분이 없구나 이런. 이 글을 보고 나면 효과는 나 함부로 인생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소중한 생명의 살인데 이 작가가 되게 존중을 하잖아. 맞아요. 삶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너무 존중을 안 하니까. 누가? 세상에. 아니, 세상이 그러니까 이 그렇죠. 죽음을 그냥 없는 그러니까. 것처럼 하니까. 그렇죠. 너는 네. 죽어라. 너가 죽어야 네, 내가 그냥- 살아. 이런 얘기 막 하거든. 예,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네. 이럴 수밖에 없기도 한 것 같아요. 또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도 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용가치, 실용주의로 살다 보니 에휴 몇 명은 좀 죽어줘야 우리가 사나 보다. 진짜로 타나토스 타노스 그거처럼 아유 인류가 그치. 80억 그렇지. 별론데 한 40억으로 내려가는 게 그래. 서로 행복할 것 같은데 그치. 그럼 40억 죽는 게 어떨까? 그치.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마음속 군데서 싹 지나가요. 근데 이걸 보고 나면 그게 얼마나 허황된 소린가. 한 사람도 우주같이 소중하다 쪽으로 확 바뀌는. 그래서 서청단 죽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서청단 죽었으면 좋겠다. 약간 계속 그 생각 들던데. 근데 또 그들의 사연을 보면 또 사연이 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사복 청년의 사연이 있어. 아 있겠죠. 근데 생각하기 싫다고. 빠밤. 첫 번째 레슨. 뭐 그렇게 말하면 나치들도 마찬가지죠. 독일 맞아요.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을 죽일 때 맞아. 그건 왜 그러냐는 거야. 아. 왜? 600만이 죽으면 유럽이 잘 산다는 거야. 유럽 인종이 깨끗해지고 그 유전자 풀이 정화되면서 인류는 행복해진다는 거야. 600만이 죽기만 하면.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근데 인간이 그런 상상을 했다니까. 멸절 계획. 같은 시기예요. 6.25 때가 나치 있을 때나 별로 다르지 않은 시기였고 그 경험을 했는데 지금 다시 파시즘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걱정해요. 정말로. 말도 안 돼요. 걱정해.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소감 마무리. TK. 저는 뭐 인상 깊었던 구절이 이게 그 뭐지 경화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힘듦을 이제 좀 약간 넋두리하는 인선이 앞에서 이런 장면이었는데 뭐 밤마다 악몽이 내 생명을 도우러해 간 걸 말이야. 살아있는 누구도 더 이상 곁에 남아 있지 않은 걸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닌데 하고 인선이 내 말을 끊고 들어온다. 아무도 남지 않은 게 아니야. 너한테 지금. 그녀 어조가 단호해서 마치 화가 나는 것 같았는데 맞아. 물결이 눈이 도련히 번쩍이며 내 눈을 꿰뚫는다.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연대의 키워드가 확 왔고.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렇게 야, 이 말은 그죠. 내가 있죠. 경화에게 얼마나 큰 어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는 안 되나 봐. 위로였을까. 한 명은 더 있어야 되나 봐. 적어도 한 명은 더 있어야 사나 봐. 아 망했다. 자, 저도 하나 읽어볼게요. 너무 좋은 거 말씀 주셨는데 전 요거였어요. 인선의 엄마는 총 맞은 어린 여동생이 죽어가자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그치, 냈다. 아, 그래, 쪽쪽 13살짜리가. 맞아. 이게 너무 힘들었어. 맞아. 13살짜리가 너무 슬펐어. 8살짜리 아이한테 너무 직관적이지 않아? 한순간 동생이 아기처럼 손가락을 빨았는데 숨을 못 쉴 만큼 행복했대. 그니까. 빨리니까. 살라고. 살아있으니까. 이 251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엄마가 늙어서 치매가 걸렸어요. 맞아. 그래서 딸을 껴안고 손가락을 손가락을 물리잖아. 물리잖아. 무의식 중에 얘가 다 계속 큰 나가 딸인데 있는. 어쨌든 또 빨아줘, 또. 하잖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또 1초가 흐르네 우리 침묵이 또. 울진 않았지만 침묵이 네. 흘러. 그렇습니다. TK가 있으니까 울 수가 없네요. 왜요? 뻘하게 이제 슬픔의 감정이 차오를 때 구멍을 내주는 역할 해줘요. 따단. 구멍자. 너무 고마워요. 근데 진짜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이 글을 다 쓰고 나서 얼마나 아팠을까?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온몸이. 힘들었을 아니 것 그래서 같아요. 소년이 온다 쓰고 진짜 네. 실제 4년이 그렇게 힘들었을 그랬을 것 법하다라는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길었다면. 당연히 한강이겠거니 한 거죠. 어쨌든 정말로. 한강 덕분에 우리가 이제 정말 한강 덕분에 4.3부터 맞아요. 5.18까지 그렇죠. 네. 진짜. 대신 해줘가지고 네.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그거 아시죠? 어떤 목사님이 한강의 친척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삼촌인가? 삼촌인지 뭔가가 없는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광주 사태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폭도들에 의한 건데, 우리 조카가 딸이 이렇게 잘못 잘못 쉬었다? 썼다는 식으로. 아, 진짜. 그 광주는 좀 항쟁으로 바꿔주세요. 사태가 아, 아니죠, 맞아. 예, 격화시키는 항쟁이죠. 거. 예, 그럼요.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 예. 맞습니다. 참,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 좀 해서 혼내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즌 2 51회 복팟 한강 작별한 작별하기 싫어가지고. 작별한 한강? 아유. 목소리가 메인다기보다는 목소리에 꼬이면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작별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뭔지 예, 얘기해 한 번씩 주셔야죠. 할까요? 예. 내가 아니, 각자 그러니까 느끼는 각자 왜 느끼는 제목이 작별하지 작별하지 않는다. 않는다인가. 왜 아니야? 왜 이거야? 그 연대의 의미가 좀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얘네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과 작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죽음 사실은 너무 누구보다도 작별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그냥 난 행복한 기억만 갖고 살고 싶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 작별할 수도 없다는 것 같다고 그쵸. 저는 작별할 수도 없다면 근데 할 수 작별하지 없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게- 않는다라는 제목은 자기 의지잖아요. 맞아요. 그걸 선택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 그리고 중의적으로 이제 저희 시즌 2 마무리 인사 좀 해주세요. 마무리 인사? 네. 그건 이따가 영상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하나 할까요? 네. 뭐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왜냐면 여러분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시즌 2까지 띄엄띄엄 죽은 듯 산 듯 끝내 작별하지 않고 이어온 우리 복팟이었습니다. 네. 감사했고요. 참여해준 우리 여러분에게 너무 고맙고 또 특히 끝까지 함께해준 분이 한 분이 저에게 곁이 되어주신 분 바로 이엔 저였네. 예, 딴 생각했네. 있잖아.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네. 연수님. 심 에스더 이엔 도대체 누구 이엔 노란머리 이엔 예. 정말 이엔과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진짜네요, 진짜. 너무 저 단 한 번도 초창기 빠진 적이 멤버. 없어요. 최초 그러니까. 구상할 때도 얘하고 같이 했던 것 같아. 야 이거 심지어 한번 할까? 목이 저 성대결절이었어. 맞아. 근데 그때는 음성으로 했잖아요. 이거 할 때? 아니요, 노트북에 제가 쳐가면서 했잖아요. 와 네. 정말요? 예, 예, 예. 어머. 그랬습니다. 1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네요. 예. 10년 동안 좀 열심히 자세한 했고. 얘기는 네. 영상으로 하도록 하고 네. 여러분 감사했고 TK 고마웠고 또 꼬저 고마웠고 또 그동안 시즌 2를 이어줬던 수많은 친구들 고마웠습니다. 네. 또 엔지니어 금쪽이 네. 뭐 한마디 하지? 아, 이따가도 그래? 하겠지만 아, 됐어? 부끄럽대요. 부끄럽대요. 아, 역시 알겠습니다. 방송을 아시네. 네. 신비주의로 가려고. 아, 예 뒤에서. 그렇게 해서 자 51회 복팟 한강 작별해야 된다 끝.